밤 10시 42분 지하철은 고독한 공간이었다. 서울의 밤이 이미 잠든 도시의 유령들로 가득 찬 흔들리는 금속 튜브. 승객들은 야간 근무자들, 피곤한 자들, 9시 출근 6시 퇴근 세상의 변방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 남편을 잃은 지 1년째, 이 지하철은 내 두 번째 집이 되었다. 사무실에서 파트타임 카페까지 이어지는 16시간 노동의 끝에 나를 서울 외곽의 작은 빚더미 같은 임대 아파트로 데려다주는 흔들리는 객차. 오늘 밤 추위는 물리적인 송곳처럼 피부를 찔렀다. 혹한의 초겨울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고 나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대며 익숙한 동네의 흐릿한 불빛들이 스치듯 지나가는 걸 지켜보았다. 뼈속까지 스며든 피로.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두 직장과 7살 아들, 매달 쌓이는 청구서 산더미에서 오는 그 피로. 나는 역에 내렸다. 밤늦은 시간에 거의 버려진 작은 플랫폼. 얇은 코트를 여미고 집까지 반 킬로미터를 걸어갔다. 플랫폼에서 거리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를 보았다. 콘크리트 벤치에 웅크린 채 칼날 같은 바람을 피하려 애쓰는 노인. 60대쯤 되어 보이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떨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술주정뱅이도 구걸꾼도 아니었다. 그냥 한 남자.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은 옛날에 좋았던 옷을 입은 깨끗하지만 해진 울 코트가 이 혹한의 무색한 남자. 나와 함께 내린 몇 안 되는 승객들이 그를 멀리 피해 눈길을 피했다. 그의 불행이 가난이 전염병처럼 느껴지는 듯 내 첫 본능도 그랬다. 피곤한 몸으로 그냥 지나치기, 따뜻한 침대와 아들 곁으로 가기. 하지만 멈췄다. 그의 얼굴을 보니 지친 회색 눈동자에 담긴 조용한, 절박한 위엄이 내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공장에서 평생 노동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몸이 부서진 아버지. 나는 돌아섰다. 역 반대편에 불야성 커피 카트가 있었다. 증기와 불빛의 등대. 큰 국 한 그릇 주세요. 그리고 빵 하나 주문했다. 총 7,500원. 지갑을 열어보니 만원 지폐와 몇 푼 동전. 내 다음 이틀 점심값이었다. 망설임 없이 만원을 건넸다. 벤치로 돌아가 뜨거운 국과 빵을 내밀었다. 추우실 것 같아서요. 간단히 말했다. 그는 국을, 내 얼굴을, 다시 국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감사 인사도 없었다. 떨리는 푸른 손으로 컵을 쥐고 온기가 스며들게 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온몸에 깊은 안도의 떨림이 퍼졌다. 눈동자, 먼 회색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눈이 이제 감동적인 빛으로 빛났다. 신의 축복이 있으시길 속삭였다. 목소리가 거칠고 오랜만에 쓰인 듯 따뜻하게 지내세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집으로 걸으며 잃은 만원은 작았지만 가슴에 피어나는 예상치 못한 온기가 그 대가였다. 내가 애써 지키는 낡은 임대 아파트를 생각했다. 깜빡이는 현관등,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냉장고의 이상한 위밍 소리. 늘 기다리는 내 삶의 걱정들. 기억 속 후미진 플랫폼의 고독한 노인, 뜨거운 국을 홀짝이는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세상에 작은 변화를 준 듯했다. 그 7,500원의 작은 친절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걸 가장 무섭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 추운 거리를 걸어 집에 도착했다. 구름 낀 하늘에 실루엣처럼 선 익숙한 집은 낡고 허름하지만 임대비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우리 거였다. 나와 아들 지훈이가 속한 세상의 작은 조각. 그의 방을 들여다보니 공룡 모양 야등 불빛의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모습. 규칙적인 숨소리가 내 삶의 안심 배경음이었다. 그를 위해 1000번 더 16시간 노동, 1000번 더 고독한 지하철을 견딜 수 있었다. 현관문을 잠그며 복도 조명이 깜빡였다. 전기 스파크처럼 떨리다 돌아온 희미한 불빛.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해야지. 피곤한 메모. 끝없는 걱정 목록의 하나. 나는 지친, 꿈 없는 잠에 들었다. 휴식이 아닌 일시적 항복. 주방의 낡은
이 틴 벽 속에서 한 가닥 오래된 전선이 마모되고 있다는 걸 몰랐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태어날 줄. 연기 경보기. 집주인에게 몇 달 전 교체 요청했던 그게 배터리가 고갈된 밤을 택할 줄. 불은 소리 없이 시작됐다. 처음엔 작은, 기어가는 것, 낡은 나무와 마른 석고를 천천히 갉아먹는 연기, 짙고 매캐한, 거의 보이지 않는 뱀처럼 주방에서 스멀스멀 내려 방을 채우고 계단을 타고 올라 우리 모자가 자는 방으로 다가왔다. 완전 무지속 치명적 위험. 나는 꿈을 꾸었다. 멈추지 않는 종소리에 혼란스러운 꿈. 하지만 소리가 깊은 피로에서 천천히 깨어나며 종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 시끄럽고 절박하고 천둥 같은. 집 기초를 흔드는 듯. 첫 생각은 짜증 섞인 혼란. 밤중에 누가 다리를 내리고 바닥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러곤 냄새. 연기. 짙고 질식하는 진짜 공포. 차가운 공황이 나를 덮쳤다. 침실 문을 열자 복도가 아니었다. 짙은 회색 연기 벽 보이지 않았다. 숨쉬기 힘들었다. 지후나 목이 찢어지는 비명. 바닥에 엎드려 기었다. 초등학교 화재 안전 수업의 교훈이 갑자기 선명한 만트라. 아들 방에 도착해 기침하며 공포에 질린 작은 덩어리를 안아 들었다. 내 몸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고 맹목적이고 무서운 기어 내려가기. 그 끈질긴 생명의 두드림 소리를 향해. 불이야. 문 너머에서 포효. 익숙한 거친 목소리. 떠올리지 못하는. 일어나, 아줌마. 집에서 나와 마침내 현관에 도착. 폐가 타들어가는 눈물 범벅. 떨리는 손으로 데드볼트를 더듬어 잡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와 아들, 차갑고 습한, 아름답고 숨쉬기 좋은 밤 공기로 굴러떨어졌다. 축축한 잔디에 누워 아들을 꼭 안고 주방창에서 환한 주황 불꽃이 핥아 나오는 걸 보았다. 그러곤 위를 보니 보도에 서 있는 그을음 범벅 얼굴, 맹렬한 보호 본능의 넓은 눈이 지하철로인 승호. 유령도 꿈도 아니었다. 진짜 우리 목숨을 구한. 어떻게 목이 찢어지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나를 길 건너 어두운 깊숙한 폐쇄된 상점 골목을 보았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 갈 데 없는 남자가 마른 피난처를 찾을 만한. 친절은 잊지 않는다고 했지 말했다. 그를 건물을 보며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지나가는 낯선 이가 아니었다. 내 이웃,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이 무섭고 기적적인 밤까지 완전 미지의 수호천사. 나는 차갑고 젖은 잔디에 무릎 꿇고 아들을 안은 채 주방창 불꽃을 보았다. 초기 공포 충격이 가시며 이상한 공허한 평온. 살아있다. 안전하다. 모두 그 조용하고 그을음 범벅 노인 덕. 승호, 내 수호천사, 사이렌 소리. 한때 불안의 원천이던 이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소방차와 경찰차가 조용한 거리에 내려앉았다. 번쩍이는 불빛과 전문적 평온의 혼란스러운 침공. 소방관들, 강하고 집중된 영웅들, 즉시 작업. 강력한 호수로 불길에 물을 퍼부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젊고 진지한 얼굴의 경찰관이 다가왔다. 아주머니, 경찰관 김입니다. 아드님과 괜찮으신가요? 의료 도움 필요하세요? 괜찮아요. 연기로 쉰 목소리. 그분 덕에 나왔어요. 승호를 가리켰다. 보도에 조용히 서 있는 경찰관 시선이 옮겨지며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 낡은 옷, 헝클어진 회색 수염, 그을음 얼굴. 친절히 차가운 전문적 의심으로. 영웅이 아닌 불황자, 잠재 용의자. 승호에게 다가가. 선생님 웃 단단한 권위 목소리. 여기 계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어디 사세요? 그 순간 내 안에 맹렬한 보호 본능이 불타올랐다. 이 조용하고 위엄있고 깊이 선한 남자, 불타는 건물로 달려들어 나와 아들을 구한
범죄자 취급. 용납 못해 일어나 떨리는 작은 몸으로 경찰과 승호 사이에 섰다. 실례합니다. 경찰관님 떨리지만 강한 목소리. 이분은 용의자가 아니에요. 영웅이세요. 성함은 승호 씨고 이분 없었으면 나와 아들은 지금 그 집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승호를, 경찰을 보았다. 이분은 나랑 같이 있어요. 내 손님입니다. 경찰은 나를, 승호를 보며 머릿속으로 상황 처리. 내 목소리의 권위, 흔들림 없는 확신이 충분했다. 작게 존중의 고개.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불은 꺼졌지만 집은 폐허. 주방 사라짐. 나머지 연기와 물 피해. 살 수 없는. 적십자 할머니가 다가와 나와 지훈이를 두꺼운 담요로 감싸고 근처 모텔방 마련했다고. 자원봉사자 차로 가려 할 때 승호를 돌아보니 혼란 가장자리에 서서 밤 그림자로 녹아들 준비. 어디 가실 거예요? 물었다. 그는 작게 어깨 으쓱, 시선 바닥. 괜찮아, 말했다. 아니에요, 단단히. 어디도 안 가세요. 재빨리 실용적 이유. 이 화재의 주요 목격자세요. 불시작 본분 내일 보험사에 진술해야 하고 당신이 본 걸 말해줘야 해요. 적십자 봉사자에게. 이분도 같이 가야 해요. 가장 중요한 증인이에요. 논리 타당의 동의. 봉사자 차 뒷좌석에 졸린 충격받은 지훈 한쪽, 구한 무가족 영웅 승호 다른 쪽 이상하고 부서진 그을음 범벅 작은 무리. 불에서 태어난 임시 가족. 불길이 모든 걸 앗아갔어. 옷, 가구, 사진, 추억. 훼손된 옛삶에서 멀어지며 내일은 내 삼재건이 아니란 걸 알았다. 새롭고 더 중요한 사명, 이 남자 이야기 알아내고 다시는 추운 밤 혼자 자지 않게 하리. 적십자 모텔방은 작은 베이지 상자. 소독제와 1000개의 일시적 삶의 슬픈 냄새. 하지만 따뜻하고 건조하고 안전. 오랜만에 깜빡이는 불빛이나 고장 배선 걱정 없음. 지훈은 공포와 연기로 지쳐 더블베드 하나에 즉시 잠, 나는 잠 못 이루고 로비로. 승호, 그을음 범벅 구원자, 창가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옆 의자에 앉았다. 오랜 침묵. 일어난 일과 지금 사이를 채울 큰 말 없음. 그는 내 삶 구한 낯선이, 나는 어제 국산 낯선이.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몰라요. 승호 씨, 마침내 속삭임. 아들 구했어요. 나 구했어요. 집에 모든 게 있었지만 중요한 건 다 구했어요. 그는 나를 보았다. 얼굴은 길고 힘든 삶의 지도. 보이지 않는 늙은이에게 친절 베풀었지 낮고 거친 목소리. 그냥 갚았을 뿐. 근데 왜 거기 계셨어요? 궁금했던 질문. 내 집 맞은 편이라니. 오랜 침묵. 시선 비 내린 창의 고정. 그러곤 이야기. 항상 노숙자였던 게 아닌 불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으로 집 잃은 이야기. 그는 목수였다. 좋은. 아내, 딸, 삶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 평생 사랑, 5년 전 갑작스런 공격적 암으로 떠나고 그 죽음이 그를 부쉈다. 깊고 어두운 슬픔의 우물에 빠져 술로 그 슬픔 익사하려 했다. 고통과 술 취한 이기적 슬픔으로 남은 하나, 딸을 밀어냈다. 큰 싸움이 있었어. 속삭임, 5년 된 수치 눈빛. 그 애가 날 도우려 했지? 그런데 내가? 용서 못할 말 했어? 실망이라고, 나 없이 사는 게 낫다고, 머리 흔들며 그을음 뺨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 그 애가 결국 믿었어. 떠났고 그 후로 보지도 말하지도 죄책감과 수치에 사로잡혀 삶을 버렸다. 도구 팔고 집 포기하고 거리 생활.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게 마땅하다 믿어서. 내 집 맞은편 골목이 지난 6개월 집이었다. 그의 이야기 듣고 내 가슴이 깊고 진심 어린 공감으로 아팠다. 그는 노숙자가 아니었다. 아버지, 슬픔의 남편, 상실에 부서진 좋은 남자, 그 후로 자신 벌주던. 지하철의 작은 친절 생각.
추운 남자 봐서 국준겁 하지만 그는 조용하고 영웅적 방식으로 훨씬 더 줬다. 아들 돌려줬다. 삶 돌려줬다. 그 순간 갚아야 할 빚 알았다. 감사 이상. 정의. 치유. 승호 씨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새롭고 절대적 목적. 누구나 두 번째 기회 자격 있어요. 누구나. 당신 내 가족 구했어요. 이제 천천히 결의 미소. 내 차례예요. 당신 가족 찾게 도울게. 손에 쥔 종이, 소방서장 준 보험 에이전트 연락처. 불이 모든 걸 앗았지만 작은 하지만 강력한 재정 자유줄터. 그냥 버티던 옛삶 끝. 불타제의 새 삶. 더 중요한 사명. 구한 남자 잃은 딸 찾고 다시는 추운 밤 혼자 자지 않게. 불후 날들은 이상하고 초현실적 공백. 지훈과 나는 베이지 모텔 방에서 살았다. 존재가 기부온 몇 벌과 미래의 조용한 불확실로 줄었다. 승호는 조용하고 견고하고 깊이 감사한 존재로 함께. 우리 셋, 이상한 난파선 선언, 불 트라우마로 단련된 가족. 낮은 보험 조정자와 새집 찾기로 지루하고 스트레스. 밤은 더 중요한 사명에 사로잡혔다. 승호 약속, 잃은 딸 찾기, 내 영혼의 불, 그가 준 정보로 시작. 이름 지은. 지금 32살. 5년 전 경기도 작은 고향 마지막 본 곳 우 그가 준 마지막 편지. 슬프고 화나고 상심한 종이 지갑에 접고 펴접던 5년. 이걸로 탐정됐다. 불에서 건진 노트북 유일 도구. 지훈 잠든 늦은 밤의 순간 검색. 소셜미디어, 공공기록, 옛 온라인 전화부. 흔적 차갑다. 오래전 사라진 삶의 유령. 보험금 결국 왔다. 부 아니지만 충분. 새 시작. 결정. 지훈과 나 새 아파트 아니? 작은 2베드룸 집, 작은 뒷마당, 여분방, 조용한 노인이 마침내 자기 집 가질 공간. 그 돈 작은 하지만 중요한 부분으로 해야 할 일, 실종 가족 전문 사립탐정 고용. 줬다 모든 것, 딸 이름, 마지막 주소, 어머니 처녀성. 한 달 후, 새 집에. 작지만 우리 거, 승호, 조용한 룸메이트, 벽 페인트 도화. 천천히 행복 미소, 눈의 유령이 희미해지다. 그때 전화. 탐정 찾음. 그녀 새도 떨어진 작은 대학 도시 산다. 조경 디자이너. 결혼, 자기 아들 있음. 승호 미본 손자. 그 조용한 도시 여정내 삼가장 신경쇠약. 승호 조수석, 손 꽉 쥐어 하얗게. 자기 심판을 가는 남자. 공포. 문쾅 닫힐 확신, 너무 늦음. 5년 전 슬픔 중 잔인 말 상처 치유 불가. 집 찾음. 사랑스럽고 단순, 앞 정원 아름답고 야생적. 거기 그녀, 아버지 친절하고 지적 눈 가진 여자, 잔디에서 빨간 머리 작은 소년과 노름. 이번엔 운전사만. 길 건너 주차. 해야 해요. 승호 씨 속삭임. 시도해야 차에서 내려 5년 후에 무게로 떨리는 다리로 걷는 노인 지켜봤다. 길 건너. 그녀 잔디 가장자리에 섰다. 딸 지은, 위보니 행복 모성 기쁨 가득 얼굴 얼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자 손에 조용하고 겸손하고 상심한 노인. 그러곤 이름 불렀다. 지은아, 평생 사랑 가득 속삭임, 길 건너 느껴짐. 그녀 바라보는 얼굴 감정 폭풍. 그러곤 그녀 얼굴 무너지며 울음. 분노 눈물이 아닌 깊고 늦은 안도 눈물. 달려가 녹색 잔디 중간 만남. 아버지와 딸, 오랜 후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 찾음. 내 보상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 아름답고 신성하고 깊이 사적 치유 순간. 내가 도와 만든 특권. 차 시동 걸고 떠나 그들 재회해. 내 눈 이제 눈물 흐림. 고독하고 고군분투 싱글맘이던 시작. 여전 싱글맘. 여전 고군분투. 하지만 고독 아니? 낯선이 친절히 불에서 삶 구한 게 아니었다.
희망불, 용서, 깊고 아름답고 삼박구는 두 번째 기회 힘정화. 그 온기, 발밑 땅처럼 진실하고 확실, 우리 모두 평생 따뜻하게 할